내 세상이 바뀐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너 3000배 해보지 않을래? 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나의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와야지 새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간단해요. 도움 받는 거에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도움을 주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뭐든 해봐요 라는 책의 북보객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어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상실이 어떤 것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느닷없이 닥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작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는 거,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나의 삶에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상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일이 발생하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이것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수용하고 새로 나갈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내 상황을 수용해야 돼요. 인정해. 뭘 인정해요? 내 세상이 바뀐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실로 인해서 이거죠. 내가 10만큼의 나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상실을 통해서 5가 깎여 나갔어. 나는 이제 5밖에 없어.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실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무대가 바뀌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상실한 것만큼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잃은 건 5인데 그걸 막 100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100으로 만드는 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여기서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상실은 100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 세뇌를 시키면서 결국은 자기 회피를 하는 거죠. 나 이제 노력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노력할 수 없는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그렇게 삶은 계속 된다는 거. 나는 변화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이 책 중에 그 작가가 여러분 시력을 잃는다.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공포일지 너무 잘 아는데요. 갑자기 이런 사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원망을 할 거잖아요. 작가는 시력을 잃었을 때, 시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수용하고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기로 하면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시력을 잃었지만 나는 살아낼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이 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작가가 어떻게 자신이 시력 장애인이 된 것을 수용하게 되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결과물 말고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작가가 이렇게 시력 장애인이 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하루는 아들한테 어머니의 가슴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저는 되게 덤덤하게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데 저도 잘 알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저희 엄마와 아빠가 물론 더 아빠가 더 그러셨지만 굉장히 덤덤하고 물론 가슴은 무너지겠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자식에게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런 거에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하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이 실려서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한테 너 3000배 해보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작가가 생각을 하죠.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갔는데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3000배 정도 못하겠느냐라는 심정으로 이제 3000배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큰 착오가 있었죠. 이 작가가 말한 3000배라는 거는 한 달에 30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00배를 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해야 돼요? 100배 하면 되잖아요. 100배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흔쾌히 한다고 승낙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한 한 달에 3000배는 뭐냐면 하루에 3000배를 30번 하는 거죠. 한 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만 배가 되는 거죠. 9만 배. 그러니까 3000배 대 9만 배. 그렇게 착오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작가가 그걸 해내요. 하루에 3000배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3000배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시력을 잃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됐구나 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래 난 시각장애인이야 라고 인정을 하지만 내가 그 상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나의 세상이 변했다는 것에 대한 수용은 아직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3000배를 통해서 진짜 기적처럼 내 눈이 번쩍 떠질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쯤에. 근데 여러분 3000배 해보셨나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뭐 경조사가 있을 때 1배, 2배 정도는 해봤지만 3000배라는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는 잘 모르는데 작가의 글을 읽으면은 그냥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3000배라는 건. 하루에 3000배. 그래서 보면요. 작가가 3000배를 할 절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주 부석사에 갔다가 그때가 1월이니까 굉장히 추운데 부석사는 문화재니까 난방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절을 옮기죠. 안동 유화사라는 곳에서 거기서 3000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아들과 함께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3000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00배를 하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응어리진 감정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 쳤다. 그날 나는 사고 이후 처음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그러니까 이때 작가는요, 비로소 자신이 당한 그 상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뭐예요? 이 울음을 통해서 비로소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나 시각장애인이 됐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세계, 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라고 작가가 얘기를 해요. 이 순간이었다고. 사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데 상실이 있는데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 물론 슬픈데 표현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으로 그걸 모두 수용하게 되면요. 울 수 있어요. 울음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작가는 3000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리고 다음날 아침은 지옥 같았다.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대웅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3000배를 하고 전날보다 더 일찍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느닷없이 겪게 된 그 상실에 대한 애도를 표현해야 맞거든요. 그래야지 나의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와야지 새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신체가 적응을 해요. 3000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빨라지고 결국은 약속한 한 달이 되었고 나는 9만 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작가는요. 이상하게도 기운이 넘쳤다. 이 기도가 끝나면 기적처럼 눈이 보이게 될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갈수록 저라는 움직임이 빨라졌다. 결국 눈이 떠지진 않았어요. 동화처럼. 그렇지만 작가는요.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마음의 눈을 뜬 거야. 그러면서 작가는 그 순간을 자기에게 생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물리적인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 상황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기적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3000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어땠냐면요. 저는 우울증의 밑바닥에서 헤맬 때 저는 천주교 신자지만 저는 종교보다는요. 그 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회의, 의심이 드는 거.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치나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 그때 너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너 진짜 그게 좋았어? 너 그런 사람이었어? 너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런 진짜 제가 불면증을 겪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제 스스로에게 했던 그런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깨지고 철저하게 내가 깨지면서 비로소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거든요. 근데 작가는 3000배가 그 계기가 됐던 거고 저는 불면증이 오히려 그 계기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가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가는 새로 시작하는 힘, 나의 상황을 수용하는 거, 진정으로 수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작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움 받는 거에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도움을 주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혹시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야, 너는 그 사람 없었으면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라는 식으로 비난해. 그거는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나의 노력을 막 비하시켜. 그런 사람은요, 그냥 버리세요. 쓰레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거, 그게 관계인 거거든요. 작가도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뭐 김재양 변호사님, 이분도 우리나라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된 변호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요. 뭐 단체도 있고요.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교에서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이었던 김영희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교수님이요, 장애가 있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기 도달하고 나면 오히려 기회는 더 많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가 꼭 핸디캡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작가가 느끼게 돼요. 지금 작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바뀐 내 세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세상에,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컴퓨터 관련해서는 김정우 이사님이라는 분이 도와주고, 최영 판사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법관이 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가가 자신의 꿈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고 결국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 이런 말 해요. 그때로부터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이끌어줄 때가 되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도움 받은 건요, 그 사람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연 판사님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시각장애인이라는 상실을 겪고 나서 어떻게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상실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초딩 자녀와 함께 책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삐뚤어졌나? 아씨. 됐나?